자, 여기서는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디렉토리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나중에 이제 파이썬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파이썬 교환의 일부를 지금 좀 미리 한 페이지를 좀 오픈할게요. 네, 기본 용어에 대해서요. 오늘은 계속 이런 기본 개념만 정리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코딩하실 기회는 없을 거예요. 내일부터 코딩이 들어갈 거고요. 자, 텍스트라고 하는 용어. 문장이에요, 문장. 기본적으로 문장보다 더 큰 단위라고 하는데 그냥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다 놓고 막 키보드로 막 끄적거리는 것들 있죠? 그걸 텍스트라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윈도우에 메모장이라고 하는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윈도우 쓰면서 이거 한 번도 안 켜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글자가 작으니까 글자 좀 키웁시다. 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고서 저장하는 거죠. 어디엔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파일이거든요.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끄덕거린 그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작성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거를 이제 문서, 도큐멘트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파일이라고 해요. 어떤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단위예요. 그럼 이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는 지 혼자 짠 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윈도우 메모장이라는 걸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해요. 비슷한 예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력서 .docx라는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MS 워드에 의해서만 열람이 되죠. 만약에 한글로 작업했다라고 하면 그건 한글이 있어야만 열람이 되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파일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는 MS 워드가 뜨고 어떤 파일은 더블 클릭하면 한글이 뜨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단위가 뭐냐? 그걸 결정하는 거를 파일 확장자라고 해요. 파일의 종류나 목적, 이거 더블 클릭하면 뭐가 실행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짧은 단어예요. 왜 예전에 한참 예능 자막에 뭐뭐뭐뭐.avi 이런 자막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요 avi라고 하는 게 동영상 확장자예요. 그래서 예능 자막 자체가 뭐뭐뭐뭐 하는 동영상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작성한 문장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라고 불러요. 워드로 작성하면 워드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텍스트 파일의 확장자는요, txt라는 확장자를 가져요. 여기까지만. 얘는 닫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글자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저장한 파일의 이름은 S6개 들어간 거고요. 뒤에 확장자가 .txt입니다. 이건 더블 클릭하면 윈도우 메모장이 실행되는 거고요. 얘는 PDF, 얘는 파워포인트. 자, 멀쩡한 메모장 파일의 이름을 바꾸기를 해서 얘를 docx라고 확장자를 바꾸면 파일의 확장명을 바꾸면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파일 확장자 docx로 바꿀 거거든요. 얘 하면
아이콘 보세요. MS 워드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실제로 만들어진 게 MS 워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윈도우는 확장자를 보고 MS 워드를 가동시키는데 정작 MS 워드는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닌데 하면서 에러를 뱉어요. 텍스트니까 열릴 수도 있겠다. 문제가 발생해서 열 수 없습니다라고 뜨죠. 자, 파일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정보. 아까 말했던 내가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는 논리적인 단위다. 데이터다. 운영체제는 파일 조작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해요. 복사,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 아까 말했다시피 파일은 일반적으로 이름하고 확장자로 식별을 해요. 자, 윈도우는 파일 이름을 관리할 때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리눅스는 파일 이름의 대소문자를 가려요. 맥도 대소문자를 안 가리는 게 기본인데 세팅하면 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txt랑 a.txt의 구별을 안 두고 쓰는데 원래는 이거 가리는 게 정석이에요. 태초의 운영체제는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자, 화면 지울게요. 자, 실제로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수밖에 못 알아듣는다. 이 정도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이진수를 다루긴 힘드니까 사람이 이진수를 다루기 위해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 있죠. 0, 1, 2, 3, 4, 5, 6, 7, 8, 9. 숫자가 10개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진법이라고 부르고요. 이진수는 이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듣는 이진수를 만들어내기 전에 사람은 십진수로 그걸 먼저 표현을 해요. 그게 더 쉬우니까. 저는 중학교 때 그 진법 변환을 배웠는데 그게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더라고요. 뭐 아무튼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못 알아먹기 때문에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글자에 일련 번호를 붙여놔요. 그 일련 번호에 따라서 이진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걸 아스키 코드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 이건 아스키 코드라는 거를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대소문자 틀린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알파벳 대문자 A는 십진수 65에 대응돼요. 소문자 A는 97에 대응돼요. 그러니까 대소문자 틀린 것 같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65하고 97 차이예요. 많이 다르죠. 65하고 66이면 그나마 좀 비벼보겠는데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컴퓨터는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파이썬 할 때부터 그래요. 자,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 애가 있는데 우리는 구별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파일 확장자 좀 전에 얘기했죠? 파일의 성격을 구별 지어주는 꼬리표. 파일 이름과 마침표 찍고 그 뒤에 붙이는 알파벳이에요. 파일의 속성이나 그 파일이 작성된 애플리케이션 이퀄 프로그램.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줄여서 옛날부터 그냥 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앱이라고 하면은 그냥 범용적으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뜻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스마트폰 전용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 아무튼 이런 걸 나타내는 건 확장자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확장자는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파일을 봤을 때 이 파일의 특성을 우리가 알죠. 자, 대표적인 확장자들입니다. JPG, PNG,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파일, 그림이에요. JPG는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PNG는 웹용. GIF는 움짤. GIF의 특징은 컷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컷을 병합해서 한 장씩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고요. TIFF는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TIF를 볼 수 있는 그나마 일반적인 케이스가 DSLR. 몇백만 원짜리 그 고사양 카메라 있죠. 걔네들로 사진 찍으면 이렇게 저장이 가능해요. 그럼 그림 하나가 막 몇백 메가를 해요. 사람 그 모공 하나하나 다 보이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MP는 비트맵이라고 해서 윈도우 전용이고요. SVG는 이것도 이제 웹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성 동영상, 웨이브, 얘는 원본, 사운드 원본.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그 음악들은 왜 음질 이슈가 있잖아요. 음질이 좋고 나쁘고. 그게 원본을 녹음해 놓고 이거를 그 네트워크 같은 걸로 들으려면 용량이 작아야 빨리빨리 들리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걸 압축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밑에 있는 나머지는 다 압축이에요. MP3, 가장 일반적인 음악. WMA는 윈도우.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의 줄임말이에요. AVI는 동영상, WMV,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MKV, 이것도 동영상, MP4도 동영상, AU도 동영상, MOV는 애플 전용 동영상. 아이폰으로 영상 찍으면 이걸로 나와요. 애플 퀵타임 포맷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전부 동영상 파일. 예전에는 mp3 파일 잔뜩 다운받고서 이제 폴더별로 막 구별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스트리밍이 워낙 보편화돼서 저도 mp3 파일 만져본 지 오래됐네요. 옛날에 다운받아서 모아놓은 거 미련을 못 버리고 잔뜩 갖고 있긴 한데 이 폴더를 안 열어본 지가 거의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자, 문서, docx, msword, pptx, 파워포인터, xlsx, 엑셀. HTML은 웹페이지. 웹페이지도 보통 문서라고 불러요. 웹문서. 왜냐면은 웹페이지가 만들어진 기본 목적 자체가 연구원들이 지들 논문 보려고 만든 거예요. HWP, 한글, PDF, 아크로벳 PDF요. 문서죠. TXT, 아까 말했다시피 텍스트 파일. 얘네들은 대체로 글 쓰는 용도. EXE, executable, 실행 파일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지 혼자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BAT, 배치라 그래서 얘도 이제 더블 클릭하면 실행하는데 얘는 클릭하면 특징이 뭐냐면은 더블 클릭하면 이런 애가 나와요. 시커먼 애가. 이런 애가 나와서 뭔가 쭈르륵 실행한 다음에 그냥 툭 꺼져요. 이런 류로 실행하는 게 이제 BAT고요. DLL. 이건 뭐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내가 친구한테 사진을 보내고 싶은데 이 사진이 한 500장 돼요. 그러면 이 500장을 내가 윈도우에서 쭉 전체 드래그해서 통째로 친구 카톡에다 휙 하고 툭해. 친구 입장에서 얘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냐 그럴 거예요. 500장 일일이 다 다운받으려면. 묶음 전송에도 20몇 장이 최대잖아요. 자, 한꺼번에 많은 파일을 보내려고 하면 대체로 취하는 건요. 얘네를 한 세트로 묶어요. 묶음 파일로 만들어요. 이 묶음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일의 용량이
줄어들게끔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압축이라고 해요. 파일 압축. 이 압축이라는 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 들어가거든요. 이 알고리즘의 형식에 따라서 압축 파일의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것 또 하나가 ARZ, R집으로 압축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집이에요. 얘가 가장 대표적인 압축 파일 형식이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윈도우 7부터는 윈도우에서 압축 파일을 풀고 뭐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어서 집 파일은 윈도우에서 별로 어려움 없이 풀어요. 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맥에서 압축한 파일을 맥에서 이제 집으로 압축한 파일을 윈도우 쓰는 사람한테 보내면 이렇게 나와요. 맥에서 압축한 걸 윈도우로 보내면 저래요. 이름이 다 깨져요. 그리고 맥은 자기가 압축한 거다라고 이렇게 꼬리표를 꼭 남겨요. 반대로 윈도우에서 압축한 걸 맥 쓰는 사람한테 보내도 저렇게 돼요. 누가 다수야? 윈도우 유저가 다수예요? 맥 사용자가 다수예요? 그쵸? 그래서 맥 쓰는 사람이 회사에 맥북 가져갔다가 이것 때문에 욕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업무 파일 호환이 안 된다 이거지. (7Z)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7집, 7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7집, 요 7Z하고 7집하고 사실상 같은 포맷이에요. 얘로 압축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현상이 없어요. 윈도우 사용자, 맥 사용자 모두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윈도우에서 집 이외의 압축 파일을 다루고자 할 때는 그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R집이죠. R집 집에 깔아놓고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취업했을 때 그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사고 치는 게 R집이에요. 기업에서 R집은 유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위반은 그 합의금이 3천만 원입니다. 벌금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용 증명이 이렇게 나와요. 벌금 3천만 원 낼래요? 우리 거 2,900만 원어치 살래요? 그렇게 와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R집 한번 잘못 갈았다가 회사가 저거 두들겨 맞고 이제 직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R집 깔지 마세요. 그럼 못 갈아요. 돈 주고 사면 당연히 되지. 근데 집에서 공짜로 쓰던 거 돈 주고 살려면 아깝잖아요. 회사에서 무료로 깔 수 있는 게 반디집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학원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반디집이 깔려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아무리 영리시설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곳이라서 크게 터치는 안 하지만 자, 윈도우에서는 반디집 회사에서 깔건 집에서 깔건 다 공짜예요. 근데 맥에서는 저 반디집이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돈 주고 사야 돼요. 아까 말했죠. 맥은 뭐 하나 시작하면 계속 돈이에요. 저도 샀어요. 자, 그 밖에 나머지 포맷은 일반적으로 잘 보기 힘들 겁니다. 얘네들 뭐 넘어가기로 하고요. 옛날에는 CD롬,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DVD, 컴퓨터에 그런 그 광학 디스크라는 장치가 들어갔대요. 저도 몇 번 보고서 자주 쓰진 않았는데,
근데 요즘 컴퓨터는 CD롬도 안 달고 나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 CD롬이라고 하는 형식은 여전히 잘 쓰여요. 언제 쓰이냐면은 아까 컴퓨터 처음 사면 깡통이라 그랬죠. 그럼 거기에 윈도우 깔아야 돼. 그러면 윈도우 CD를 넣고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컴퓨터에 윈도우 CD롬이 없네? 어떻게 깔까? 그 CD롬이 담고 있는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의 파일로 컴퓨터에 보관을 시켜요. 그거를 가상 CD라고 해요. 이 가상 CD를 표현하는 확장자가 범용 포맷은 ISO고요. 그리고 맥 전용 포맷은 DMG예요. 그래서 맥은 뭔가 프로그램 내가 다운받으면 DMG로 다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더블 클릭하면은 CD롬에 CD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윈도우 깔려고 그러는데 그 CD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을 USB에 담아요. 이걸 그냥 파일을 단순히 복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가공을 거치면 USB 자체를 CD롬으로 인식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윈도우를 설치합니다. 뭐 지금 당장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과정 끝나기 전에 그 집에서 사용하시는 개인 컴퓨터들 한번 윈도우 다시 한번 깔아보는 거를 좀 해보셨으면 해요. 적어도 컴퓨터로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모여 앉았는데 내가 쓰는 장비 세팅도 할 줄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계실 것 같은데 군인이 자기총 조립 못 한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파일.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설치가 가동되는 건데요. MSI.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톨러예요. 윈도우 전용 설치 파일이고요. PKG는 맥 전용 설치 파일이에요. 얘는 더블 클릭하면은 뭔가 지금부터 뭐뭐뭐를 설치합니다. 이런 게 시작되는 애들. 자주 쓰이는 확장자들은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대체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다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요거 요 정도. 문서 같은 경우는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실행 파일은 exe, 압축 파일은 zip 7z, 설치 파일은 굳이 몰라도 되고.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뭐 내일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코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어딘가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 소스 코드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명령어를 어디인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 기본적으로 메모장에다 하는 거예요. 메모장으로 저장하면 파일이 확장자가 아까 제가 txt라 그랬죠. 텍스트 파일. 그 파일의 확장자만 강제로 바꿔요. 프로그램 언어 종류에 따라서. 그럼 그게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디렉토리. 자, 컴퓨팅에서 파일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공간이다. 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엄청 많이 받았어. 뭔가 되게 많이 받았어. 지울 건 아니야. 근데 한 몇백 개를 받았어요. 그럼 대체로는 그걸 이제 폴더 만들어서 분류하기 시작을 하죠. 파일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름 공간. 그럼 디렉토리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겠어요? 폴더예요, 폴더. 폴더하고 디렉토리는 같은 뜻입니다. 원래 폴더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옛날에 명령어 위주로 할 때는 디렉토리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윈도우가 나오면서 윈도우가 거기에 그 파일 철 같은 아이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폴더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폴더 안에 폴더 또 만들 수 있죠. 하부 디렉토리를 만들어지고 수많은 컴퓨터는 폴더라고 부르고. 근데 폴더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진짜로. 표준국어 대사전에 폴더란 말이 없어요. 디렉토리로 들어가 있어요.
윈도우에서만 폴더라는 말을 쓰고요. 자, 이제 텍스트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이란 말이 뭐냐면요.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수천 개가 넘는 폴더들을 갖고 있다. 하나의 폴더에 파일들이 저장돼서 나열된다. 자, 어떤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고,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 개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폴더들이 쭉 나열될 수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자, 어떤 폴더 안에 들어있는 하위 폴더들을 서브 디렉토리 혹은 서브 폴더라고 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라고 해서 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패스할게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글로만 얘기하는 중이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것 같고, 파이썬 코딩하다 보면 우리가 파일 다루는 데가 나와요. 그때 좀 본격적으로 뭔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얘기하면 다들 멍해지더라고. 자, 디렉토리 관련 용어. 루트 디렉토리. 하드디스크 상의 최상위 디렉토리예요. 자, 지금 여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T 드라이브라고 있는데, C 드라이브 딱 들어가면 여기가 제일 위죠. 여기가 루트예요. D 드라이브 딱 들어가면 여기가 제일 위죠. 여기가 D 드라이브 루트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기가 루트예요. 하드디스크 상의 제일 꼭대기. 그래서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iCanX라는 폴더가 있다 라고 하면, 윈도우에서는 C 드라이브 밑에 iCanX라는 폴더가 있다. 이 안에 iCanRecorder라는 게 또 있죠? 그 안에 iCanRecorder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근데 맥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의 개념이 없어요. 맥은 하드디스크를 내가 10개를 꽂아도 하드디스크가 안 생겨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폴더로 연결해요. 그래서 맥은 이게 앞에 이런 게 안 붙어요. 그냥 슬래시 iCanX 슬래시 이런 식으로 가요. 체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맥 쓰시는 분들이 본인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 제일 많이 혼란오는 게 파일 다룰 때 경로를 못 찾아요. 파일의 위치를.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어서, 그래서 아까 파일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좀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어. 그럼 다운로드 받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폴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폴더 있죠. 여기를 current working directory, 현재 일하고 있는 폴더. 그래서 current working directory, CWD라고 부르고요. 상위 디렉토리,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폴더의 한 칸 위. 홈 디렉토리, 사용자 기본 디렉토리. 아까 얘기했었죠? 그 바탕화면에, 아까 우리가 바탕화면에 컴퓨터랑 그 홈 디렉토리 생성했잖아요. 어디 갔어? 요거. 각각의 사용자한테 부여되는 고유한 폴더. 이거를 홈 디렉토리라고 한다. 자, 이 홈 디렉토리의 위치가요, C 드라이브에 가보면은 사용자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내 컴퓨터에 있는 사용자별로 이렇게 폴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폴더, 여기는 접근이 되는데 다른 사용자 폴더 액세스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별로 나뉘어요.
근데 아까 사용자 만들 때 제가 여러분들 사용자 관리자로 전환시키세요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든 건 관리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누르면 들어가요. 요게 각각의 사용자한테 부여된 고유 폴더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웃긴 게요. 보면 여기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고 폴더 있죠. 굉장히 고맙게 한글로 돼 있잖아요. 이거 완전 뻥이에요. 코딩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파일 이름, 폴더 이름 웬만하면 한글 쓰지 마세요. 이거 우리나라에가 만든 거 아니죠? 이거 물 건너온 애잖아.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한글 못 알아들어요. 자, 윈도우에서 여기 폴더에 오른쪽 옆에 빈칸을 딱 클릭하면은 이 위치에 진짜 이름을 볼 수 있어요. C 밑에 유저스라고 나오죠.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운로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안에 제 이름 안에 다운로드라고 친절하게 한글로 나오죠. 진짜 이름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이름이에요. 컴퓨터는 한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사실은. 자, 홈 디렉토리 얘기까지 했고요. 자, 경로 표현 방식. 루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경유한 경로를 전부 기입하는 것. 아까 루트가 컴퓨터에서 C라 그랬죠. C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사용자, 유저스 밑에 자기 아이디, 밑에 다운로드. 네. 이런 식으로 꼭대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타고 들어가는 경로 표기 방식. 사실 이거밖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표기법이 없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간에 이제 C 드라이브 꼭대기부터 차례대로 들어가잖아요. 이 방식을 절대 경로 방식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윈도우는 폴더하고 폴더 사이를 슬래시가 아니라 역슬래시로 표기해요. 그래서 요게 정석이에요. 키보드에 보면은 원 표시 있죠? 이거 원이라고 읽지 않고 역슬래시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써요. 누가 봐도 원이잖아, 그쵸? 근데 얘가 사용하고 있는 글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이게 한글을 쓸 수 있는 글꼴인 경우는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표시가 되는데요. 다른 글꼴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원래 모양이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포맷이고요. 원 표시는 우리나라 키보드에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슬래시예요. 지금 밑에 줄이. 슬래시 모양이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역슬래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C 드라이브 콜론 역슬래시 유저스 역슬래시 뭐 쭉 가면 됩니다. 근데 맥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의 개념이 없고 최상위 디렉토리인 루트를 슬래시로 표기해요. 맥은 폴더 경로가 이렇게 들어간다. 홈 디렉토리 위치는 다행히 맥과 윈도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C가 붙어있냐 없냐의 차이지 유저스 밑에 아이디 밑에 뭐 데스크탑이다. 이 경로는 맥이랑 윈도우가 똑같아요. 자, 아까 이 트리 구조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상대 경로라는 개념도 그때 같이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헷갈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개념 1번
텍스트 파일은 텍스트 파일.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작성한 글이고요. 파일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조각. 글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조각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한다. 윈도우에선 이거를 메모장으로 작성한다. 자, 두 번째, 파일 확장자. 파일 확장자는 파일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 확장자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예시들 쭉 나열했었죠? 잘 쓰이는 것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폴더. 다른 말로 디렉토리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 뭐 서브 디렉토리, 뭐 이런 용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용자 홈 디렉토리. 이런 식,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 중에 홈 디렉토리 가셔서요, 홈 디렉토리에서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폴더를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시고 탁탁 폴더 여셔야 돼요. 심지어는 그거 앞으로 빨리빨리 하라고 바탕화면을 빼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홈 디렉토리 가셔서요 라고 했더니 그게 어디예요? 머뭇머뭇 하면은 나는 오늘 뭐 한 거야가 되는 거죠. 딴 건 몰라도 홈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큰일 났다. 졸음 참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그럴까봐 녹화하고 있어요. 수업 잘 못 들었는데요는 핑계가 안 돼요. 수업 잘 못 들어요는 저 집에 가서 복습 안 하고 놀았어요 밖에 안 돼요.